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0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선대위 직책을 모두 사퇴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자, 어제, 오늘 이 상황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상의 뭔가 큰 노림수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취재한 것 그리고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냥 단순히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 때문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 됐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적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본인이 전격 사퇴를 했느냐? 조수진을 핑계로 삼아서 바로 김종인 체제 공고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 제가 차분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이 사퇴한 데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막 하고 있죠. 뭐 조수진을 비롯해서 윤핵관,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호가 호의를 한다. 윤석열의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호가 호의를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단장 조수진이 상임선대위원장인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언론 분석에 따르면 뭐 김건희 씨 파동에 대해서 서로 처리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 당 대표로서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갖고 본인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뭐 돈 문제도 걸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까지 다 내려놓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가령 조수진과의 문제가 정말 핵심이었다면은 본인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 직제상 상급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징계 절차를 거치고 엄중하게 그 경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지 조수진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조수진이 물러나지 않을 거 뻔하죠. 그러니 그것을 발판 핑계 삼아서 본인이 그만둬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미리 계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이 사퇴하면서 뭘 노렸을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치 멘토 김종인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한 겁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됐을 때부터 될 때부터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대권에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김종인 옆에 가서 붙어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김종인이 이준석의 상왕이죠. 윤석열의 상왕이 아니고 이준석의 상왕이죠. 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이 정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뜻대로 안 됐죠. 윤석열 후보가 밀고 당기기 위해서 결코 지지 않고 나중에는 김종인이 거의 뭐 백기투항하듯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백기투항하듯이 들어왔고 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당무 보이콧하고 가출하고 했던 이준석도 윤석열과 수싸움에서 밀려서 그냥 빈손으로 귀가를 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니 최근에 선대위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김종인은 정권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했는데 넘어가지 않고 삼김체제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그래서 김종인은 셋 중에 한 명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특히 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본인의 목소리를 막 내면서 김종인을 견제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최근에 뭐 뚜렷이 본인의 역할을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 주변의 측근들과 의논을 해서 선대위를 거의 다 짜버렸습니다. 다 짜고 뭐 상김선대위도 그렇고 그 밑에 본부장급도 다 짜고 그 위에 딱 김종인만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만 딱 남겨뒀죠. 그 상황에서 김종인이 들어오다 보니 본인이 뭐 제대로 할 게 없습니다.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 거의 없죠. 뭐 종합상황실장 임태희 이 정도 데리고 왔지 다른 사람은 거의 데리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이 김종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선대위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바꿀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수습을 맡겨야 된다. 수습을 맡기면 지금은 수습을 맡기는 것은 김종인뿐이 없다. 어떤 이 사태를 일으키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실행된 대로 이준석이 전격적으로 선대위 자리를 내놓는, 예를 들어서 막 혼란스럽게 되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것은 김종인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종인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이 사퇴한 것 아니냐. 자, 그것은 제가 주변 취재를 하고 정황을 다 살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준석이 뭔가 분란을 일으키면은 누군가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 김종인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준석이 사퇴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대전략, 큰 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나는 물러나지만 누군가 큰 전략을 구상해서 선거를 준비하면 된다. 그 누군가가 김종인이죠.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사퇴를 전후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이 면밀히 수기한 이런 정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김종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조수진과 충돌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준석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자극을 받은 것 같아. 자, 그 말은 뭐 다른 데서 거의 나오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 이준석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사퇴 명분이 될 수 있어.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이죠. 윤석열이 제대로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당대표면서도 선대위에서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명분을 막 찾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김종인이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죠. 복귀를 내가 물어보겠지만 이준석에게. 이준석은 거의 뭐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겠지만 그 사람 성격으로, 이준석 성격으로 봐서 설득한다고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뭐 돌아올 리가 없죠. 본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보관을 가지고 실행을 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김종인은 이준석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 한번 선언하면 끝이다. 안 돌아온다. 끝이다. 정치인이 한번 선언하면 끝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김종인 위원장이 바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할 때 기자들과 만나서, 젊은 기자들과 만나서 아침에 출근길에 만나서 나는 이제 선대위에 아무 관심도 없다. 정치 관련 이야기는 안 하겠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그날 오후에 윤석열이 어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오면 만나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나절 만에 바꿨죠. 자,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떤 결정을 했다가도 수시로 바꿉니다. 김종인 본인도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이 한 번 선언하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끝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준석은 물러나고 수습을 하는데 김종인이 투입이 돼서 본격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과 식사를 하고 나서 김종인과 사퇴 문제를 미리 논의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 기자회견 전에 아침에 유선상으로 말씀드리긴 했다. 상임위원장직 사퇴하겠다고 했더니 만류하셨다. 뭐 그거야 이거 다 짜고 치는 거죠. 그리고 김종인과 복귀 문제, 일단 사퇴를 했는데 다시 복귀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느냐. 이때 이준석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저와 김종인 위원장은 10년 가까이 교류했다. 척하면 척이다. 딱히 말을 나눌 필요가 없다. 척하면 척이다. 딱히 말을 안 나눠도 우리 다 통하는 사이다. 이 이야기죠. 자, 이런 말이 과연 본인이 이 사퇴를 하고 그것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없고 이것을 두고 한 말일까요? 어떤 뭔가 교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확 풍겼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본인들이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이 사퇴한 직후부터 김종인이 막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선대위 출범하고 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 이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의문의 죽음이 많느냐 이런 메시지를 내는 긴급자를 붙여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종인이 완전히 앞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병준 견제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선대위가 막 붕괴 위기로 이준석이 몰고 가니 그것을 본인이 복구를 해야 되니 막 힘을 본인 스스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윤석열 후보가 다른 사람과 대책을 논할 사람이 별로 없죠. 김종인 놔두고 김병준과도 할 수 없고 뭐 김병준과 전화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는 김종인과 해야 되는 것이죠. 총괄이니까. 오늘 김종인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대책을 논의했는데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위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내가 본인이 그립을, 장악력,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그립을 강하게 잡아서 선대위를 장악해 나가겠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고 했고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그렇게 하시라 하고 또 수습하는 걸 이름을 했습니다. 원하던 시나리오죠. 사퇴 수습을 이름을 받았죠. 그러니 오늘 김종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 선대위 뭘 어떻게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건지 차차 보면 알게 될 거다. 내가 구상대로 선대위 고쳐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상황을 예측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건지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어제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대위가 항공모함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기동 헬기 역할은 총괄 상황본부장이 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임태희가 총괄 상황본부장입니다. 이 김종인과 윤석열이 밀고 당기기를 할 때 김종인 집에 찾아가기도 막 했던 임태희가 앞으로 본인을 대리해서 김종인을 대리해서 이것을 선대위를 장악을 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김종인과 이준석이 설계한 대로 김종인은 선대위 정권을 가지고 끌고 가기 시작을 했죠. 이준석은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았죠. 당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또 열심히 자기 정치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늘만 해도 뭐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몇 군데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계속 막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두 사람의 작전이 성공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그리고 앞으로 김종인이 선대위를 정말 선거 승리를 위한 선대위로 끌고 갈지, 아니면은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선대위로 만들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